안녕하세요. 지난 1부 잘 보셨나요? 오늘은 4부 중의 2부인 그림 같은 자수에 나온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930년부터 1945년 이전까지의 작품이 보여집니다. 이 시기에는 여학생들이 제작한 작품과 일본 도쿄 소재, 조시비 미술대학, 현 여자미술대학교에 유학을 다닌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유학을 다녀왔던 유학생들은 귀국 후 여학교 교사로 재직하거나 자수보급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유학생 중 장선희, 조정호, 주순목 등은 1945년 이화여자대학에 자수과가 설치될 때 교수를 맡게 되지요. 작품을 보기에 앞서 이번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국 전통자수의 기법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깔깔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친 나무의 표면이나 바위 등의 입체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고, 매듭수 또는 씨앗수는 봉황, 닭의 벼슬 또는 꽃의 씨앗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 보이는 것은 평수인데요. 평수는 면을 채우는 기법 중 하나로 주로 작은 잎이나 열매 등에 사용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을 보실까요? 가장 먼저 소개할 작품은 박을복의 국화와 원앙입니다. 박을복의 전 작품은 한국 근현대 자수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부가 되기도 하지요. 특히 1932년 제11회 조선미술전람회부터 공예부가 신설되게 됩니다. 이는 자수가 새로운 제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그 이후인 1937년 제17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작품입니다. 작품을 살펴보면 부부간의 화목을 상징하는 한 쌍의 원앙과 대나무를 따라 불로장생과 길상의 상징인 국화꽃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국화는 꽃 중앙을 깔깔수와 매듭수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박을복은 중앙 부분의 국화 한 잎에 한쪽 부분을 평수로 놓으면서 태극무늬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는 관람을 하면서 이렇게 식민지 시대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으려는 작가의 마음에 공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나사균의 봉황입니다. 나사균은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인 나혜석의 조카이지요. 나혜석 역시 조시비 대학의 서양학과로 유학을 다녀오는데, 당시에 청경자, 박래연 등도 조시비 대학의 서양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잠깐 전시장에 있는 나혜석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화령전 작약입니다. 이 작품은 나혜석이 이혼을 하고서 고향인 수원에 내려가 있을 당시 정조의 사당인 화령전과 그 앞에 만개한 작약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본래 이건희 회장의 소장 작품으로 이건희 컬렉션 전시에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나사균의 작품으로 돌아가 볼까요? 보고 계시는 작품은 나사균이 조시비 대학교 2학년 때 완성된 작품으로 제17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작품입니다. 오동나무 위에서 우아하게 뽐내고 있는 봉황은 목에서 내려오는 깃털 부분에 금색실을 넣어서 화려함을 더했고, 얼굴과 머리 위에는 깔깔수를 사용하여서 질감을 주었어요. 또 오동나무 잎은 위치에 따라서 외곽선과 인맥만을 자수로 놓은 것과 전체를 수놓은 것이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작품은 등꽃 아래 공작으로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 학생들이 3년 동안에 만든 공동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아닌 당시 어린 여학생들이 공동으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흥미롭게 본 작품이지요. 이 사진은 그 당시 공작을 수놓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가로가 3.4m, 세로가 2.1m인 대작으로 활짝 핀 등꽃 아래 한 쌍의 공작이 도이는 이 작품의 밑그림은 당시 이 학교의 도화교사로 재직한 이영일이 그렸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큰 공작의 날개는 화려하고 세련된 색감으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보는 이를 압도시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안에 벌이 2마리가 있는데 공작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벌도 놓치지 말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시는 작품은 자수화저도 병풍으로 향상여자기회학교생 공동 제작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동아일보사 주최 제3회 전조선 남녀학생 작품 전람회 출품작입니다. 이 학교의 졸업생인 이은정은 모교의 자수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광복과 동시에 이 학교를 인수하고 동명학원을 설립하여 일생을 여성교육에 매진합니다. 이 작품은 이은정이 1930년 학교 재직 시에 가리킨 제자들 4명의 작품으로 한국 전쟁에 피난 중에도 소중히 보관이 되어서 현재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2부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다음은 3부 우주를 수건 삼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